그날 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집을 삼켜버릴 듯 요란했다. 장말하더니 정말 세상이 잠길 듯한 폭우였다. 거실 불빛만 켜둔 채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지 사흘째였다. 빈집의 고요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TV를 켰지만 화면 속 소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적이 더 크게 느껴졌다. 왠지 오늘 밤은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상한 예감이 심장을 조여왔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각에, 이 폭우 속에 누가 찾아올까?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빗물에 젖어 선 의붓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다. 아버지, 이런 날씨에 왜? 그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짧게 미소를 지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잠시 들렀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집 안공기는 달라졌다. 나는 얼른 수건을 꺼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주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빗물 냄새와 습기가 순식간에 집 안을 채웠다. 공기는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다.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주전자가 팔팔 끓는 동안 나는 거실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는 그의 모습. 늘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빗소리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일까? 차 드세요. 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았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출장 간 내 남편은 잘 지내고 있니? 그의 물음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곧 돌아온다고 했어요. 말은 평범했지만 시선은 평범하지 않았다. 컵을 건네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짧은 찰나, 그러나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나는 얼른 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 거세졌다. 방 안의 고요와 밖의 폭우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애써 대화를 이어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단순히 비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움트고 있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 컵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려왔다. 의붓아버지와 단둘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삼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짧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한 듯 했지만 짧은 순간마다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나는 분명히 읽어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다.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방 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야. 나는 직감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이미 시작된 떨림은 나를 금단의 경계로 이끌고 있었다. 그 순간 폭우 같은 불안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의 폭우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거실 안의 정적은 그 빗소리를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나는 차잔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밖이 정말 심하네. 의붓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정도면 무서울 정도네요.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안에서 이상한 긴장이 흘렀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불이 꺼졌다. 깜깜한 방 안, 집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다. 정전인가 보구나. 의붓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 촛불을 꺼냈다. 작은 불꽃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은 희미하게 밝아졌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얼굴만을 또렷하게 비추고 주변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다. 촛불은 깜빡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그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분한 듯 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무섭진 않니?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빗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메웠다.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촛불 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나를 붙잡고 있었다. 사실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멀어졌다. 폭우 소리조차 희미해졌다. 나는 대답해야 했다. 아버지, 그건...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기만 했다. 짧은 침묵이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촛불 불빛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순간 그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번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등 위에 닿았다. 숨이 막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러나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내 전부를 흔들었다. 나는 손을 거두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짧은 침묵 후 우리는 서로를 더 똑바로 바라보았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 불빛 속에서 우리의 숨결은 겹쳤다. 찰나의 순간 입술이 스쳤다. 짧지만 치명적인 입맞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곧바로 몸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촛불은 여전히 깜빡였고 우리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안 돼. 멈춰야 해. 그러나 심장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폭우 소리만이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짧은 입맞춤이 지나간 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고 폭우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떨리는 손끝을 꼭 쥐며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조금 쉬어야겠다. 의붓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했다. 나는 뒤늦게 따라 나섰다. 복도는 어둡고 길었다. 창문 사이로 번개가 스쳐 지나가며 잠시 벽을 밝혔다. 그 순간마다 그의 뒷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어느새 복도의 끝까지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아까 있었던 일. 그가 낮게 말을 꺼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심장이 크게 울렸다. 나는 눈을 피했다. 우린 가족이에요. 잊어야죠. 그러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짧게 웃었다. 웃음 속엔 슬픔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가족이라서 더 위험한 거겠지. 복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래,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멈출 수 없구나.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폭우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그리고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애써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정리 좀 할게요.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움직일 공간이 사라졌다. 두려우냐? 그가 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네.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니? 숨결이 가까워졌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짧은 순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과 숨결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멀리서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복도를 밝혔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그의 눈에 담긴 흔들림을 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돌아가야겠지. 그는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복도에 홀로 남아 무너진 심장을 붙잡았다. 거울이 걸린 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겉으론 평온해도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린 이미 균열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장마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창밖 빗소리는 멈추지 않고 습기와 냄새는 집안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의붓아버지와 단둘이 있던 그날 밤, 정전된 방, 촛불, 짧은 입맞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잊어야 해. 그날 밤은 잘못된 순간이었을 뿐이야. 수없이 다짐했지만 눈을 감으면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나를 대했다. 보고 싶었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우리는 평범하게 밥을 먹었다. 남편은 출장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끝이 자꾸만 떨렸다. 식탁 맞은편 의붓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이 짧은 순간마다 나를 스치는 걸 느꼈다. 짧은 시선 교차, 숨길 수 없는 떨림.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같이 가자.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래, 알았어. 그러나 목소리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의붓아버지 집을 찾았다. 집안에는 습기 냄새가 여전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즐겁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고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눈빛은 자꾸만 의붓아버지와 마주쳤다. 그 순간마다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짧은 눈빛 교차,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떨림. 무슨 생각해? 남편이 물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부엌에 남아 빈 컵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의붓아버지가 서 있었다. 짧은 순간 눈빛이 교차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얼른 자리를 피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속삭였다. 겉으론 평온해도 이미 무너지고 있어.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메시지함, 삭제된 흔적들, 남편이 아닌 다른 대화의 그림자.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점점 일상은 겉모습만 남고 있었다. 식탁, 대화, 웃음.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날 밤 시작된 불꽃은 일상 속에서도 감춰지지 않았다. 비는 며칠째 내리고 있었다. 장마는 끝날 기미가 없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내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켰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은 이어졌다. 남편은 출근하고 나는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균열이 번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는 남편의 얼굴, 그 옆에 앉아있는 의붓아버지의 눈빛. 짧은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은 교차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웃음을 가장했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출장으로 다시 집을 비웠다. 집에는 나와 의붓아버지 단둘만 남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은 조용히 고요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내 남편은 언제 돌아오지? 그의 물음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쯤이요. 짧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구나.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 우리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꽃이 있었다. 짧은 순간 손끝이 다시 스쳤다. 나는 얼른 손을 거두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안 돼. 이제는 멈춰야 해. 수없이 외쳤지만 몸은 따르지 않았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되돌릴 수 없어. 우린 이미 선을 넘어섰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나는 속삭였다. 겉으론 평온해도 내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어.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내 마음속 불길도 꺼지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날 밤 시작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붙잡아온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